술, 담배 중에 하나만 끊어야 된다라고 하면 술이다? 저는 술을 택하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기억력을 손상시키는 영향은 2부에서는 건망증 예방법? 내지는 기억력 장애 예방법, 줄이는 법 이런 걸 좀 살펴보는 게 어떨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리 준 정보를 보니까 예방법 중에 중요한 게 음주가 있더라고. 술을 어느 정도 먹어? 술은 좋아하는데 근데 워낙 지병이 있어서 많이 안 먹으려고 하는데 일주일에 몇 번? 일주일에 뭐 요새는 또 코로나 시대고 사람들이 안 어울리니까 뭐 일주일에 많아야 뭐 한 번?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왜 또 술을 또 얘기를 하냐면 술을 그냥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정확히 의사 입장에서 보면 알코올 중독인 사람이 우리나라에 아직도 많다. 이제 물론 정말 심한 분은 한 몇 끼니마다 먹는 거죠. 반주 삼아서. 반주 먹고 어떤 분은 술을 한번 먹으면은 술을 계속 먹기 위해서 그냥 뭐 옛날 같으면 여관 이런 데 가서 2박 3일을 먹어요. 정말 중증의 경우에.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가끔 있죠.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은 매일 술을 드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솔직히 있잖아요. 뭐 있죠. 네,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 근데 술이 뇌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당연히 술 마시면은 뭐 안 하던 말도 하게 되고 이런 거 보면 뇌에 영향을 주는데 기억력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술 먹고 다음날 깨보니까 내가 뭘 했지 기억이 잘 안 난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블랙아웃. 이미 많이 얘기돼서 알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술이 직접적으로 그 신경끼리 연결해주는 그 과정 이런 과정을 저해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신경끼리 연결되는 걸 그러니까 신경이 그 뇌 기능이라는 게 신경과 신경이 서로 연결하는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뇌 기능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걸 저해하고 그런 말이 그럼 딱 맞는 거네. 그 뇌가 알코올에 절었다. 그렇지.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혈중 농도라는 게 그 뇌에 작용하는 게 영향을 주는 거고 이런다면 뇌에 여러 작용이 있죠. 뭐 기분이 처음엔 좋아졌는 작용이라든가 술 많이 먹으면은 뭐 이렇게 중심 못 잡잖아요. 이거는 손의 기능을 손해가 이제 평형감각을 잡으니까 그러니까 뇌의 어떤 특정 부위에가 영향을 미칠 때 그에 따라서 증상들이 생기는 거죠. 술 먹고 나타난 증상이 그 중에서 이제 기억력까지 마비된 경우는 굉장히 많이 마신 경우, 과음을 한 경우, 폭음을 한 경우에는 그런 증상이 생기는데 당연히 이제 그렇게 일시적으로 손상이 가끔 한 번 있으면은 우리 몸에는 모두 다 회복 능력이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뇌가 회복 탄력성.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손상이 입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 날부터 해서 쭉 쉬어주면은 이게 회복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반복된다. 뇌가 회복될 기회를 안 주는 거죠. 그러면 뇌를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경우니까 당연히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고 이거는 이제 급성적인 대개는 술을 포금하고 다음날 기억력이 떨어지는 걸 말하는데 문제는 사실은 만성적으로 음주를 한 분 예를 들어 5, 60대에 뭐 젊었을 때부터 뭐 주 몇 회 이상 그냥 포금을 하면서 쭉 알코올 중독인 분 뇌를 찍어보면 사실 인터넷 뒤져보면 그게 나와요. 뇌 자체가 일단 전반적으로 쪼그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뇌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고 실제 그리고 이런 거 외에도 술을 먹으면 영양분 중에 바이타민 B1이라고 해서 티아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 섭취를 저해를 시켜줘요. 그래서 정말 아까처럼 끼니 때마다 술 드시고 이런 분들 중에서는 진짜 소량이 필요한 그 비타민인데 이 섭취가 안 되는 거예요. 비타민 섭취를 해도 흡수가 안 되는 건가? 흡수도 안 되고 그리고 밥 대신 술 마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성적인 그 비타민 B1이나 어떤 비타민 B2, 그 12, 12가 이제 결핍이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는데? 뇌에 신경 다발이 있는데 이 신경 다발이 신경 전달할 때 이 수초라고 해서 감싸는 게 있어요. 이 수초를 생성하고 유지하는 기능이 떨어진다고 돼 있어서 그것도 역시 기억력에 영향을 그래서 준다? 뇌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기억력 장애가 나와요. 그게 이제 코사코프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이라고 있어요. 그런 옛날에 엄청 술 드신 분들이 전형적으로 기억력 장애가 나타나서 그러면 바꿔 말하면 이제 40대 50대 나이 먹으면서 깜빡깜빡 건망증 때문에 고민이다. 이런 사람은 술을 적게 먹어야겠네. 안 먹거나 줄여야죠. 사실은 술을 끊으면 제일 좋은데. 끊으면 제일 좋은데. 우리가 일부에서는 이게 노화의 정상적이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치매 초기의 기억력 장애란
노화에서 오는 기억력의 장애랑 건망증이랑 또는 뭐 이런 술이라든가 다른 원인에서 기억력 장애가 온 초기의 건망증은 구별되지 않아요. 저 입장에서는 구별할 수가 없죠. 구별할 수 없고 네. 초기는. 그래도 UPD가 이제 그렇게 왔단 말이야. 그런데 술을 엄청 먹어. 마시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사실은 술에 의해서 건망증이 더 심해졌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럴 때는 이거를 아직은 측정할 수는 없어요. 뭐 간접적으로 뭐 뇌 MR을 찍어봤을 때 뇌 정상적인 뇌랑 어떤 비교를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전형적으로 아주 쪼그라든 모습이었을 때만 눈에 보이지 그러지 않았을 때는 이제 지금 차이가 없으니까. 확실히 구별을 할 수 없으니 이럴 네. 때는 일단 술을 줄이거나. 왜냐하면 지금까지 술에 노출돼서 뇌에 손상을 어느 정도 줬는데 이게 더 계속되면 어느 순간 지금은 아니더라도 뇌에 치명적으로 장애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장애를 줄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술과 기억력, 뭐 술과 건망증 관계는 대충 알 것 같은데 뭐 더 할 얘기가 있나요? 그다음에 금연. 금연. 네. 흡연이라는 것도 이제 사실 일시적인 저산소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게 만성적으로 뇌에 영향을 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병적으로 기억력이 문제되는 경우는 그 병의 원인을 제거해야 되지만 건망증을 좀 예방하자 이렇게 하면 뇌를 정말 더 이렇게 활동적이고 정상적인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유도해야겠죠.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담배도 끊는 게 좋죠. 근데 그러면 술을 첫 번째로 말한 걸 보니까 술, 담배 중에 하나만 끊어야 된다라고 하면 술이다? 저는 술을 택하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기억력을 손상시키는 영향은 이제 흡연은 만성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 음주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줄이셔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영양이죠. 균형 잡힌 영양. 아까 왜 기억력 장애가 있을 때 영양 겹칠 때 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식사를 골고루 세 끼를 드시는 분은 부족할 영양이 없습니다. 내가 식사를 잘 못하거나 어떤 특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성분의 영양이 부족하거나 이런 게 아닌다면 식사를 세 끼 골고루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면 영양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면이 중요하다. 수면. 네, 충분히 수면하는 게 항상 중요하고 충분한 수면 얘기는 그 빠지지 다음에 않는 것 이제 같아요. 얘기할 수 있는 게 어쨌든 뇌에 충격을 가한다는 것은 뇌 손상을 유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외상성 뇌 손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럴 수 있는 것을 최소한 이제 줄여야 된다. 어쨌든 뭐 자전거 탈 때 헬멧 쓴다던가 뇌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을 조심히 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 지금 예방법을 살펴봤는데 네. 이걸 한번 쫙 한번 다시 또 칠판에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기억력 장애를 예방하려면 1. 과도한 알코올 섭취를 하지 않는다. 2.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3. 헬멧이나 안전벨트를 통해 외상성 뇌 손상 예방. 4. 적절한 수면, 잠을 충분히 자요. 5.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한 적절한 영양 섭취. 요거는 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얘기로는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언제 병원을 찾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깜빡깜빡하는 증상이 있는데 병원에 가야 되나 싶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언제 병원을 찾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일 첫 번째는 그거죠. 그러니까 뭔가 일상생활이 안 된다. 일상생활이 안 될 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사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뭔가 큰 일을 자기가 맡은 업무가 건망지대 펑크가 난다던가 아니면은 꼭 가정에서도 그게 문제가 돼서 정상적인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갖는데 장애가 된다. 이럴 땐 꼭 와야 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다른 신체 증상이 있을 때. 이건 또 네. 피부랑도 마찬가지죠. 네,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든 마찬가지예요. 다른 신체 증상과 같이 있는 경우는 그때는 꼭 이제 병원을 방문해야 네.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얘기를 하면은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제는 친구 말들을 들어야 돼요. 가족 말을. 가족말. 이제 주변 우리의 사람의 나이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네. 된다. 주변 사람들 볼까? 너 건망증 좀 심한 것 같아. 병원 가봐. 이러면은 한번 가보는 게 좋다. 이게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사실은 주변 사람 말이 100%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옆에서 평소와 달라 보이는 옆에서 거지. 보기에 되게 심한 거예요. 아니면은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게 뚜렷하게 말할 수 없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오시는 게 좋다. 뭐 꼭 건망증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 상태를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네, 많고 그다음 이제 건망증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한 게 자기는 잘 몰라요. 이게 문제라는 특히 거야. 더 그러겠네. 건망증. 잘 모르지.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고 회사에서든 아니면은 가족에서든 요즘 좀 이상해. 요즘 좀 너무 깜빡하는 이거 이런 것도 이런 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먼저죠.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은 뭐냐면 사람은 그래요. 자기한테 싫은 얘기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지.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네. 더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저는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아가지고 요즘은 안 좋은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대놓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직원을 많이 하는 스타일. 아, 사람은 이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거 방어 심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안 좋. 그러니까 너 기억력 안 좋아 이런 얘기들 부정하게 돼 있어요 처음에. 네가 왜 안 좋아? 난 단순히 깜빡한 거야. 아니 그럴 수 있지. 살다 보면 그런 거 깜빡할 수 있지. 이게 사람의 당연한 심리예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저도 그러려고 하는데 이제 40, 50대가 넘어서 점점 나이가 들면 주변 얘기에 대해서 자기가 싫은 얘기라도 한 번쯤 귀 기울여서 그 사람은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사실 이거 꼭 참- 하고 싶어요. 참 어려운 일인데. 응. 나이 먹고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 남의 말 듣기 싫고 막 그런 게 있죠. 근데 오늘 어쨌든 좋은 얘기 해주셨으니까 저도 생활에서 네. 그 받아들여서 한번 남의 말 잘 귀를 기울이고 잘 듣는 쪽으로 노력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래야 꼰대도 안 되고. 헤어지기 전에 딱 이제 세 가지만 정리해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딱 건망증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 요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억력이 안 좋아져. 건망증이라고 해서 다치면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억력이 깜빡깜빡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일단 안심 한번 네.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지만 주변의 이야기를 잘 귀를 기울여야 된다. 아까 했던 얘기랑 또 연결이 되네요. 다 건망증이 치매는 아니지만 사실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 주변에서 좀 이상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이제부터는 젊었을 때는 오히려 아니더라도 지금부터는 자기의 그런 변화, 미묘한 변화를 봐줄 수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가족이든 친구들이 있는 사람들이 병도 조기 발견할 거라고 좀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쨌든 이것도 똑같습니다.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직장적인 관계든 업무상의 관계든 아니면 가족 관계든 이런 관계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정도의 어떤 건망증이다. 이럴 경우에는 꼭 병원 방문해서 의사와 상담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본인이 더 잘 알 거예요.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그럴 때 고민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들리셔라.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건망증이 있으시더라도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좋아요는 안 누르셔도 돼요. 좋아요는 안 누르셔도 되고 그냥 끝까지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